네, 저희 오후 모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피아노 반주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네네. 1절만 같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오늘 첫날인데요. 제가 아침에 신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탄수화물 다이어트 말씀을 듣고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점심부터 불과 2시간 전부터 제가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격이 좀 날카로워져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문득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 와이프가 운전하는데 저희 앞에 이렇게 난폭한 운전자분을 만나서 제가 저런 상놈의 자제분을 보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의 말투를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상스러운 분의 자제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말을 좀 더 이렇게 순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실언을 또 했는데 제가 앞에 보시면 제가 그 번호를 하나 남겨놨어요.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제가 앞에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인도를 할 때에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 하는 내용,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대질남, 올 한 해 제가 대질남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안 볼 수 있어요. 카톡은 제가 이렇게 카톡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모시려고 하는 분은 그 문세원 목사님 그리고 그 윤문영 사모님 앞으로 좀 모시고 제가 그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두 분께 그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놔 주시고요. 그럼 제가 나중에 선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뵌 두 분인데 제가 예전에는 문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고 세원이 형 이렇게 했었어요. 문희 누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문영희 누나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예, 제가 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예, 세원이 형 이렇게 했었는데 문 목사님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데 그거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가족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익숙한 얼굴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 가정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문세원이고요. 제 아내 윤문영이고요. 예, 그리고 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애들이 어디 놀러 가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딸은 이제 문수인인데 수인이는 지금 5학년 이제 올라갈 나이고요. 그리고 수현이 그 아이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네. 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혹시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처럼 저희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선긋기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소개를 드리면 문장로님의 둘째 자제분이시고 그다음에 문영희 누나는 문희 누나와 성호의 첫째 언니입니다. 예, 그렇게 가족 관계가 되고 예, 뭐 혹시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굳이 뭐 저런 얘기를 또 하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했습니다. 네. 남아공에 꽤 오랫동안 가 계셨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남아공에는 저희가 2009년에 남아공에 갔고요. 지금이 2018년 됐으니까 9년 된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유학을 간 거죠. 저는 이제 신학을 거기서 또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또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가서 예, 저희는 처음 생각에는 공부를 빨리 하고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오판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제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걸 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그렇게 젊지 않아서 머리가 쌩쌩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걸 잘 몰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남아공에서 있으면서 공부도 공부인데 공부가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만큼이나 이제 또 사람 되는 법 조금은 예전보다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 목사님은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함께 갔죠. 아이를 이제 돌보러 갔죠. 같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 너무 이제 새벽같이 갔다가 밤늦게 오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제 우리 수인이는 그때 만 2살 때 저희가 갔으니까 정말 이렇게 눈에 밟히는데 이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남아공에 가서 24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석사 공부도 하게 됐어요. 석사를 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때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눔교회를 비롯한 몇 교회와 이제 여러 지체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과 함께 저희 이제 저축한 걸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저축한 게 이제 똑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정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정말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받았던 이제 장학금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온 것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공부를 부부가 참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혹시 전공이 어떤?
네, 저는 신약 공부했고요. 신약 그래서 저는 작년에 졸업을 하고 올 작년 한 해는 이제 포닥하면서 거기서 지냈었고요. 제 아내는 저기 산업공학을 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산업공학이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산업공학을 해서 마쳤고 지금 제 아내는 이제 박사 논문은 제출한 상태고 이제 디펜스를 위해서 좀 몇 주 뒤에 다시 남아공에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원래는 이제 1월 정도까지 디펜스까지 마치고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아, 예. 뭐 제가 전공을 여쭤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신약도 잘 모르고 예, 산업고강은 더더욱 몰라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현지에서 한 9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 뭐 몇 가지만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 좀 궁금해요. 부연 질문을 드리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경험하셨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또 가끔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어떤 인종차별이라던가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만 있을 때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해외 가신 분들 많이 겪는다고 하시던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남아공 갔을 때 일단 말을 못 하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달고 사는 이게 너무 힘들었고 나도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우리를 이렇게 아무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만 보면서 살다가 해외에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저는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심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인종 간에 이렇게 쫙 계층이 있고 거기다 이제 우리는 말도 못하니까 제일 아래층에서 이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았던 그것이 정말 굉장히 힘들고 서러웠던 것 같고 그것을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될 때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쩌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절대 느끼지 못했을 법한 이제 상황들에 있어 보게 된 것이 감사한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다른 입장에 있어 본다는 거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이렇게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대학을 나왔고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의 입장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어 보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이제 제가 이제 석사를 시작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겁이 많고 이제 뭐 공부한 지도 정말 이제 오래됐었고 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말도 못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봐요.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짜잔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 한 2년간은 이제 좋았어요. 제가 비록 말은 못했으나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성적도 잘 나오고 이제 내가 이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의
진 면모를 보여주리라 말을 못하지만 성적으로 보여주리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돼 나갔었는데 이제 논문을 이제 어쨌든 그 이론을 정리를 하고 이제 실험을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3년도 이제 한 6월 달 정도까지 실험을 끝내고 이제 한 3개월 논문 써서 이제 그해 졸업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이제 실험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결코 이제 제가 뭐 잘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하고 이제 정말 이게 맞는데 이론도 맞고 다른 사례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결과가 이제 안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 그때 거의 한 5개월간을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실험을 하러 학교를 가는 거죠. 아침에 이제 눈 뜨면 학교를 가는데 또 그때 이제 정말 너무 어깨가 축 처지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온갖 그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는데 답은 없고 끝도 없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한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정말 몇 달간 계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나를 무시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낮아지고 깨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가르쳐 시고자 하셨던 것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내가 이거 석사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 남편도 그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같은 유학생들끼리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러 나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는 특히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잘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나라 말이니까 하는 건데 그게 나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아무튼 제가 이제 뭐 남들보다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조금 지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것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특히 많이 회개를 했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석사를 오래 한다고 제가 참 많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뭐 하시냐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빨리 하시라고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남편 빨리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뭔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많이 회개하게 하셨고 아무튼 그 실험이 안 되는 그 캄캄한 그 어두운 세월 동안에 제가 많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디에 쓰실 수나 있을까 정말 정말 하나님 어디로든 어디에서든
정말 예,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 제가 석사를 이제 못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이 학위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레슨이 이거였다면 저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 실험을 언제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 그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밤새 실험을 돌려놓고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이제 이게 평소에 계속 제로였거든요. 이제 그게 100%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정말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제 눈을 이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게 실험이 됐는데 왜 됐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됐지? 이제 하고 이제 어쨌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다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실험을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센서티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였고 제가 이제 그 지난 한 5개월 동안 그것의 수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실험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약속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날에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인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고 이제 나와 일상을 함께 하시고 이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네, 다시 알게 됐었던 그랬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잠깐 이제 그 얘기 아까 인종차별 얘기가 나왔는데 남아공은 이제 1994년에 지금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던 국가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이제 백인 마을에는 백인만 살고 흑인 마을은 흑인만 살고 칼라드 마을은 칼라드만 살아요. 거기 서로 섞이지 않고 흑인도 칼라드 마을에 가 살 수 없고 뭐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해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날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흑인 아줌마가 들어와서 막 청소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가 볼일 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근데 나머지 백인들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아줌마는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오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외국 가면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외국인 차이니즈 뭐 이러고 아니면 칭챙총 뭐 이러고 그러는데 저희 집 앞에 제가 자주 가는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 고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막 제가 지나가니까 막 칭칭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가 또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딱 돌아서가지고 너 이리 오라고. 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뭐 어디서 그런 버릇 배웠냐고 제가 딱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듣더라고요. 그래 덩치는 애들이 저보다 훨씬 크죠. 백인들이니까 그 남아공 애들도 화란계 애들은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인종이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이러고 듣더니 그 다음날 제가 그 앞에 또 지나가는데 저를 모르는 애인데 저 멀리서 저를 보더니 Hello sir, Good morning sir 이러더라고요. 몇 명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사이에 성질 더러운 차이니즈가 나타났다. 인사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들었는지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쉽지 않은 우리가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석사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제 아내가 막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보더니 회개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압력 주기를 이제 멈췄고
다행히 이제 박사는 조금 훨씬 빨리 해서 이제 그나마 좀 안심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질남의 문자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 목사님을 보시면 남아공에 가시기 전보다 굉장히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셨어요. 이게 제가 그 비슷한 몸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마음 편하면 살이 찌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게 마음 편하게 지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게 살이 많이 이렇게 찌신 것 같고 보면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신학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지는 않으셨는가? 뭐 혹시 내가 이거 괜한 공부를 했다 후회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지금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마치신 시점에서 돌아볼 때 과연 이 길을 선택하길 잘 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실은 살을 많이 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멀쩡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제 아내가 공부한다고 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됐고 저는 이제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이제 전념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괜히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거 특히 이제 제가 석사 오랫동안 할 때 그때 제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는데 그게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알고 다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 답답해서 이제 좀 힘들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학 공부했던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눈들로만 보던 거에서 다른 시각들, 다른 눈들로 이제 제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뭐 공부에 있어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이크를 넘겨서 사모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가? 아니면 문세원의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생각할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목사 사모로 살아본 적이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제 제가 나눔교회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남아공 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섬겼던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파트타임으로만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제대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살아봤던 적이 없고 이제 그 출발하는 시점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세원의 여자로 사는 거는 힘들 때가 많아요. 저를 별로 하나도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이프 할 때 아니면 혹시 연애할 때라도 막 엄청 잘해줬던 그런 히스토리 하나쯤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지금도 있는 분도 있겠고 현준 씨는 아직 있겠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남들 그런 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좀 수인이 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철저하게 질문하신 분들의 신원이나 이런 것들 보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다산의 상징을 가진,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셋째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중에. 예, 제 아내는 사실 셋째를 갖고 싶어 했어요. 오래 전부터 처음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된다. 제가 밤에 주로 일어나는 건 저거든요. 애들 잘 때까지 재우는 것도 저고 이러니까 참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걸 시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말고 다른 교회 아이들, 꼭 밤에 잠 안 재워도 되는 아이들 사랑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장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는 이제 28일부터 울산 교회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내일 일단 처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갈 텐데, 부산에 내려가서 수요일 날 이제 울산 교회 가서 처음 인사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목요일 금요일에서 무슨 교역자 무슨 MT가 있다고 해서 거기 참석하고, 주말에 아마 올라와서 주일은 나눔교회에서 한 2번 정도 더 교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저는 사실 해본 적도 없는 교구 사역을 해야 된다는데, 교구가 뭔가 제가 교구 사역이 뭔가 제가 이제 다행히 그것만 안 해봐서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나눔교회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청년일부 사역하다가 거기 갔을 때 저는 평신도로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시던 이제 교역자분들이 갑자기 줄줄이 사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주일학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좀 사역하다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대학부 했으니까 이제 성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싶기도 해요. 제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봤고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실은 저는 울산에 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를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저희는 사실 서울에 있고 싶었는데 뭐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이제 사역할 때도 그곳에서 좀 즐겁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제 아내는 아마 당분간은 저희 둘째 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태어난 데다가 여기가 외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특히나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 심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 아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몇 주 후에는 이제 바로 울산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또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가정이고 또 사모님으로서의 삶을 또 시작하시니까 기억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꽤 긴 시간을 저희가 가져가지고 저희 김영달 집사님 가정도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혹시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섬길 선생님들과 또 애참부와 또 주님 이혼회와 또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남아공에서 공부 마치고 또 주님 올해 또 1월 달에 울산 교회에 가서
교구 사역을 하게 될 우리 문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섬겨갈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문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또 두레 모임을 시작합니다. 독서 두레와 중보 두레와 또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